안녕하세요. 초보식물남자 초식남입니다. 오늘은 물주기 개념과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식물들은 물을 먹은 후 생장에 쓰기도 하고 이런 잎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식물이 시든 경우인 잎에 물이 없을 경우에 물을 줘서 물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냥 물을 주면 되는데 왜 물 주는 개념과 물 주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건데요.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을 듬뿍 준 후 식물은 잎과 줄기에 물을 100%까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100%를 저장했는데 이 화분 아래 흙이 젖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식물은 100%에서 물이 필요가 없고 뿌리는 이제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흙이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습입니다. 식물은 일정 기간 그 과습 상태를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그 한도가 넘어가면은, 그 기간이 넘어가면은 뿌리가 썩게 됩니다. 식물이 작으면 식물 몸체에 저장할 물의 양이 적으니 흡수하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화분 크기가 크다 보면은 화분 안에 들어가는 흙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흙이 적게 되고 이 흙들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식물들은 이 화분 안에 있는 물을 자기 몸체에 100% 흡수했는데도 화분 흙에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서 과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식물을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을 줬을 때 흙이 안 말라서 죽는 겁니다. 이 작은 식물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흙이 젖어 있다 보니까 썩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이렇게 작은 식물 심을 때도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실 수가 있어요. 식물 크기에 맞는 화분에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분의 재질인데요. 플라스틱 화분에 심으시면은 플라스틱은 화분 옆면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윗면으로만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분들은 이 톱은 옆에 숨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윗면 옆면으로 흙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습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흙의 배합입니다. 흙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을수록 물이 쉽게 빠지고 과습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식물보다 큰 화분에 심으셨다면 통기성과 배수성을 올려주는 마사토나 바크 등 기타 재료를 넣으셔서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분갈이 흙에 마사토를 30% 정도 섞어주시면은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는 화분의 위치입니다. 바람이 잘 불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놓으시면은 과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화분의 크기이고요. 작은 화분에 심으면 물이 빨리 마르고 아무 때나 물을 줘도 물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과습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과습과 물 주는 개념을 알았으니 물을 며칠마다 줘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방금 말했던 설명대로 환경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 주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물을 주게 되면은 화분 흙이 마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또한 식물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선인장이나 다육이처럼 잎이 두꺼운 식물들은 물을 한 번 왕창 먹고 오랜 기간을 버티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런 일반 식물들은 흙이 마르거나 잎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않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은 식물들이 물을 그때 흠뻑 흡수를 하고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은 물주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식물들이 시들고 물마름이 있어도 당장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큰 화분의 경우에는 화분을 둘 수가 없으니까 식물이 잎이 말렸는지 겉흙이 말랐는지 그런 상태를 보고 물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최근 식물 토양 수분 측정기라는 제품을 샀는데요. 이걸 꽂아 두시면은 속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식물이 시들고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물주기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물을 주기까지의 배경을 알아야 물을 주기가 쉽습니다. 식물의 품종, 특성, 화분의 크기, 화분의 재질, 흙의 배합 상태, 일조량, 통풍량, 화분의 위치, 계절 온도, 습도 이렇게 배경을 아신다면은 물주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을 완료했으니 물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 주기 방법에도 이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설명해드리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다육이 같은 식물은 사막 같은 곳에 살고요. 물을 한번 듬뿍 먹고 몇 주 혹은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식물이에요. 다육이는 마사토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즉 물을 주면은 물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굉장히 좋고 물을 흡수하고 있는 보수성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물이 바로 빠져서 나와버리겠죠. 네, 첫 번째는 보수성이 없는 흙 재질의 식물들에게 물을 흠뻑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물을 줬다면은 다육이는 충분한 물을 먹지 못할 거예요. 저면 관수를 하게 되면은 다육이가 잎 끝까지 물을 100%로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 다육이가 이제 물에서 꺼냈을 때 보수성이 굉장히 낮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흙은 금방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육이 뿌리 상태는 건강하고 다육이는 한 달 동안 오늘 먹은 물로 버티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화분 흙이 오래되거나 화분 흙이 굳었을 경우입니다. 오래된 화분에 물을 주면은 물길이 생겨서 이 물이 고루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화분 겉면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면 관수를 하게 되면은 식물들이 골고루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몬스테라 분갈이를 했는데 이 몬스테라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흙이 굳어가지고 젖지를 않았더라고요. 제가 물을 준 뒤에 분갈이를 했었는데 흙이 전혀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바로 물길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큰 화분에 물을 줬는데 식물이 자주 마른다면은 식물이 물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면 관수를 해주면은 식물들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물을 적당량 주고 싶고 잎이 굉장히 무성한 식물의 경우입니다. 초식남은 올해 초 엔조이 스킨을 샀다가 제가 키우고 있는 엔조이 스킨인데 이렇게 덩쿨이 무성한 경우에는 이 화분 흙이 마르질 않습니다. 이 식물의 잎이 덮고 있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말라요. 그럴 때는 일정량의 물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받침대에 있는 쪽에 물을 한 컵, 두 컵 주면은 물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럼 윗 흙은 겉 흙은 젖지도 않고 제가 주고 싶은 물의 양만 주니까 식물이 썩지 않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위에서 물을 줬더니 식물이 다 썩어버렸는데 아래서 물을 준 후부터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플라스틱 화분이나 흙이 마를 수 없는 구조일 때 화분 아래다가 물을 한두 컵 주시면은 제가 주고 싶은 물의 양만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엔조이 스킨에 물 줄 때 아래쪽으로 한 2컵 정도 부어주는데 그 뒤로는 썩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 주는 방법은 이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는 방법입니다. 저번 공중습도 편에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2%도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관엽식물들을 약 1년 동안 키워보니까 그 식물들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다고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그 문구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키워보다 보니까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엽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공중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물을 주는 것보다 공중습도가 높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통해서 많은 식물 영상을 봤는데 전문가분들은 진짜 이런 손바닥만한 화분에서 특히 큰 관엽식물을 키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 과습에 취약하고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라는 식물인데 현재 지금 잎이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게 잎 보시면은 이게 잎에 힘이 없죠? 지금 물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물들은 잎이 넓고 잎이 너무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신에 이 넓은 잎으로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고 얇은 잎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식물들이 공중 습도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란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공중 습도가 높은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나름대로 그렇게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정도 사이즈의 식물을 이렇게 심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큰 화분에 너무 작은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이 죽고 그런 물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식물을 잘 죽이시는 분들은 그 분갈이를 본인이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분갈이를 하고 본인이 흙 배합을 하고,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사와서 본인이 분갈이를 하고 흙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이 죽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이 이런 배경을 인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심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잘 줘도 흙이 마르질 않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식물을 그냥 사와서 그 상태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오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갈이를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큰 화분에 하시면은 물주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화분 크기를 고려해야 물주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물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주기는 화분 크기, 흙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화분의 크기, 화분의 재질, 흙의 상태가 식물의 크기와 맞지 않은 경우 물주기가 어려운 거고요. 방금 말했던 배경들이 잘 어울려져 있다면은 물을 아무 때나 줘도 흙이 잘 마르고 식물들도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물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